김기식 떠난 자리에 10배는 더 센 놈이 왔다. 금융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특히나 이제 뭐 재벌 저격수에서 굉장히 기업의 어떤 반기업적인 그렇죠. 인물.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그 언론사에서는 저를 이제 반시장주의의 뭐 대표적인 인물로 뭐 20명을 뽑았는데 저만 거론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지나친 좀 오해고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기업의 경영이 잘 되어야 결국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대우조선해양은 이거 벌써부터 구조조정 했어야 됐던 기업이 아니냐, 그냥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치 않게 대우조선해양은 작년에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서 경영 분석을 해본 적이 진짜요?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의 이제 재무 분석을 그 수치를 놓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대우조선이 처음에 이제 결국 대우그룹에 있을 때 망가져서 결국 산업은행이 이제 채권단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경영을 이제 도맡았고요. 상당 부분 잘 됐었습니다. 이제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회사를 굉장히 정책 수단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미 상장된 기업인데 마치 정부의 공공기관처럼, 즉 뭐냐, 해외 자원외교를 하겠다고 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해외 자원외교도 투자하게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MB 때부터 문제인 거네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낙하산 인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영진이 있었다면 그런 정부의 입김을 당연히 거부하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즉 조선업종만 주력해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이제 잘못된 경영들을 펼쳤고,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뭐 3년짜리 CFO, CEO 등이 얼마나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3년 끝나면 난 나가는데 연봉만 챙기고. 그래서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진 과정은 정부가 큰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이 부분은 기존에 현재 이제 일반적인 재벌 그룹에 있는 뭐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뭐 삼성중공, 뭐 현대중공업과는 좀 다른 별도의 문제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도 사실 이게 뭐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요. 정부가 이상하게도 총선 딱 끝나니까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기보다는요, 이게 일종의 수주 산업이라고 하는데 큰 프로젝트를 수주 받아서 장기간 이제 배를 만들고 뭐 이제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 산업인데 이게 이제 회계상으로 그 뭐 이제 진행률에 따라 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이제 약간 좀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부분이 계속 분식회계가 있었었고요. 분식회계. 작년에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회사가 지금까지 이익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했었지만 그 분식회계를 다 드러내고 까보니 이거 다 손실된 사업이었다. 어떻게 보면 부실의 은폐 과정이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이제서야 그게 터트려진 거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감독자의 역할을 못했다라는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의 경우에는 자기 딸들 싹 데리고 돈 챙겨가지고 싹 나가버렸잖아요. 최은영 회장 개인이 그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일까요? 맞아.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결국은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은 결국 기업의 내부에 있는 뭐 기획조정실이든 그렇죠, 뭐 그런 팀이 있겠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정보를 굉장히 잘 접근할 수 있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내부자 정보 거래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로 뭐 해결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한국은행에게 돈을 찍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양적 완화는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풀자. 그렇게 풀어서 결국 침체된 경기에서 돈을 돌게 만들자라는 게 양적 완화의 일반적인 이제 개념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용 나오는 것은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또 이제 네이밍을 붙였습니다. 어려워요. 예, 처음에 네. 새누리당에서 이제 네. 양적 완화를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며칠 지나서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해서 타겟팅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네. 이제 특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순서가.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일단 금융기관이 채권단이 네. 회사와 이제 협상을 합니다. 너 자구 계획을 마련해 와라. 뭐 팔 거 있으면 팔고 네.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해라. 그게 이제 용선료를 인하시켜라. 네. 뭐 이런 네. 요구. 뭐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진짜 이제 큰 비용인 이제 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해고도 이제 감안을 하는 거죠. 이런 자구 계획들이 마련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협상이 되면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더 넣겠다고 하면 네. 금융기관에 이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일단 돈을 넣겠다라는 그런 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살지 어떨지 그리고 자구객이 뭔지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단 돈을 찍어서 기업에 넣겠다라는 식의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넣으면은 이 부분은 책임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정부 재정이 들어가거나 또는 정부 재정에 약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적 자금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네. 이거는 국회의 통제도 받고 분명히 책임도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그런 것들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가장 어려운 방법인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네. 순서가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트리클 다운 이를테면 낙수 효과를 무슨 신화처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거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네. 그 기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한다면 기업보다는 직접적인 사회적 약자들. 네. 특히 결국 가장 고통받을 분들이 누구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 내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그럼요. 가장 먼저 해고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청 기업들의 근로자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네. 지내고 있었는데 또 해고까지 된다면 굉장히 고통받을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특히나 고통받을 분들에 더 집중적으로 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요. 구조조정이요. 여기만 이제 해운 조선업뿐만 아니라 이 확산될 그렇죠. 분위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좀 위기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구조조정이 이제 전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부실을 키워서 너무 골마 터져가지고 터트리지 말고 네.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그나마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제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원샷법이 이제 마련이 됐고 네. 그 원샷법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적 문제과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구조조정 안 하고 결국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갔고 세계 경기도 침체기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제 불가피하다. 모든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고 처리한다면 국회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노동자들도 묵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일단 회사 내에서 이제 노사가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우조선행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이제 대주주이자 경영진이니까 그때는 정부도 같이 들어가는 거겠지만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자체하고 얘기하는 어떤 루트를 뚫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노사의 문제로서 먼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방식이야 결국 노사는 항상 원래 협의를 해 가고 단체 협상을 했던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계속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그런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정부의 역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 과정은 기업과 채권단과의
그 협상이거든요. 네네. 이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혹시 여기서 또 다른 부실이 은폐되거나 뭐 그러지 않게끔 하는 게 감독 당국의 역할이거든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되게끔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을 추궁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업 내부에선 노사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잘 되게끔 해주는 것도 또 정부의 역할이거든요.